남들이 지금 안 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틈새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한테 더 좋습니다. 왜? 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부동산, 그리고 주식, 그리고 어디 하나 투자할 곳이 없는 그런 막막한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급등,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위기설까지 많이 나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자이커는 실질적인 투자 방법과 투자처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 찾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재밌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속눈썹 치고 믿어 보시고 한번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할 곳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4년에 부동산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도 분위기가 지금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하락세가 정말 많았는데요.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았고 그리고 집이 많이 팔리지 않는 때였어요. 그때 부자이커는 어떻게 이런 투자하기가 애매한 상황을 돌파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것은 뭐냐면요. 2,974만 원이라는 겁니다. 2,974만 원.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숫자에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숫자. 그냥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여덟 숫자는 천 단위입니다. 천만 단위. 9개는 억, 10개는 10억 단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에 대한 감을 좀 아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것을 보면 2014년 10월 16일인데요. 제가 2014년 2월에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했으니 저도 굉장히 초보 때 이 물건을 낙찰,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에서 이 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낙찰이라고 하는데요. 보증금 10%를 내고 이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 2014년 10월 제가 경매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소액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정말 초소액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들께 의외의 수익이 되고 의외의 투자처가 된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 편에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물건은 충주라는 곳에 있는데요. 정말 시골에 있죠. 충북 충주시 호암동이라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면적은 26.01 제곱미터죠. 이거는 전용입니다. 자, 처음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눈에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눈에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이라는 것을 조금 잘 배우고 싶다, 그리고 경매와 공매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용어 정도는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아파트를 보면 동호수가 중요하죠. 동호수. 그리고 크기 중요하잖아요. 크기. 그리고 가격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세부용도 아파트니까요. 26.01은 이거는 전용입니다. 전용. 우리가 보통 공급 면적을 알고 있잖아요. 공급은 우리 아파트 뭐 113제곱미터 하면 뭐 전용 플러스 공용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공매로 진행이 돼서 공매 같은 경우는 다 전용, 실제적으로 사는 면적입니다. 살고 있는 면적 크기죠. 면적이라는 크기입니다.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물건을 제 집에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소액 아파트로 제가 투자를 결심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2,974만 원에 당당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소액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수익이 나고 월세가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는 이때 이쪽 시세가 얼마였냐면요. 이게 이제 실거래가 예전 사이트인데요. 저는 2016년에 이 사이트를 중정 복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6.01제곱미터 전용이었죠. 전용에 월세가 200에 23 보면 200에 20 200에 25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월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월세를 이때 200에 23만 원 정도 200에 23만 원 정도의 월세를 주게 됐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 물건을 다 16개월 정도인가 가지고 있었다가 이걸 팔 때 수익이 이 정도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저는 2,940만 원의 낙찰을 받았었는데요. 뭐 총 투입 비용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 물건의 가치가 약 3,300만 원이었습니다. 3,300만 원짜리 2,940만 원의 낙찰을 받았죠. 한마디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싸게 그리고 시세에 둔감한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뭐 10억짜리가 뭐 7억이 됐네. 네, 뭐 이런 말 많잖아요. 뭐 15억짜리가 네, 뭐 10억이 됐네. 이런 말 많아요. 그런데 보통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뭐 7천이나 5천이나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이 1억에 대한 자재비, 네, 그리고 인건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사람 심리, 구매 심리가 많이 들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가 이제 빠져서 부동산 폭락이 된 여러 가지 말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심리에 의해서 몇 억이 빠진 것 뿐이고 정말 소액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거의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라고 하면 소액 그리고 아예 초소액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490에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다가요. 그리고 결국은 16개월 보유를 하고 팔았습니다. 팔았고 660만 원에 16개월 동안 660만 원의 총 순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면 매월 약 한 40만 원 이상의 보너스가 따박따박 들어온 셈이 됐죠. 그리고 이 물건이 원래 시세가 3,300만 원인데요. 잘 팔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그 소액 아파트를 파는 팁을 좀 드린다고 하면요. 이렇게 소액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 소액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를 좀 주려는 임대인 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5억 정도 아니면 3억 정도 퇴직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원,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런 물건을 한 뭐 10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가 뭐 23만 원, 30만 원 하면 이제 뭐 월세 300만 원, 뭐 35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팔 때는 임대인의 입장으로도 가야 돼요. 저도 이제 그렇게 팔았는데요. 임대인은 어떤 물건을 좋아할까요? 내가 임차에는 월세를 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임대인은 월세를 받고 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당연하죠. 임차인이 월세 따박따박 잘 주고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잘 계시고 그리고 그냥 혼자 계신 분들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뭘 잘 알아야 드시고 그리고 뭐 직장인분들 선호하세요.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서 중개소에 잘 어필하면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제 그 임차인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이셨어요. 살짝 다르긴 했는데 이런 케이스를 맞춰서 자 월세 단 한 번도 밀려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직장인 분이셔서 잠만 주무십니다. 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조용히 월세만 잘 주셨습니다. 이렇게 중개소에 어필을 하면요, 이 물건도 한 3일 만에 바로 팔렸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소액 아파트를 샀을 때 이게 팔릴 수 있나 팔릴 수 없나를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월세를 받고 못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가보세요. 그러면 이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네, 주로 월세를 받고 싶어서 임대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여기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94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2,940. 그러면 이것도 초소액 아파트겠죠? 저소액. 자, 초소액 아파트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 가격이 변동이 없다. 그리고 이자 부담이 없다. 왜냐하면 여윳돈으로 투자 가능하죠. 여윳돈으로 투자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보통 이런 물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임대,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은 월세도 따박따박 받습니다. 왜 가격 변동 없는 게 좋나요? 예, 지금같이 부동산 하락기에 영향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소액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공매라는 절차로 많이 진행됩니다. 왜? 그냥 싸게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싸게 사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얼마만큼의 10년 정도의 변동 추이를 보면 되겠죠. 10년 전에 3천, 지금도 3천. 그러면 어때요? 10년 뒤에도 3천 안 올라요. 근데 내려가지도 않아요. 이런 물건을 2,500에서 2,200에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 받고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물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초소액이 되는 거겠죠. 더 초소액이라는 건 어떤 물건인데요. 자, 여기 보실까요? 1,540만 원입니다. 1,500. 1,540만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 받았죠. 이 물건은 제가 낙찰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한참 외로워서 제 지인, 제 직장 동료를 도와줬던 물건인데요. 이 물건도 2016년 2월 4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크기도 보니까 27.63. 자, 우리가 이것도 공매지라는 거예요. 경매지나 공매지를 봤을 때 딱 봐야 될 게 뭐다? 자, 우리 아파트 보면 동호수 중요하잖아요. 왜? 어떤 동에 따라서 가격이 좀 더 차이 나고, 얼마나 높은 호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 나잖아요. 동호수, 그리고 크기,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가격. 네. 그러면 이것도 전용 면적, 이건 전용이라고 했습니다. 전용, 실제 살 수 있는 면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제 살 수 있는 면적,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방 2개 정도 보통 하더라고요. 2개고, 그리고 그게 1,470만 원까지 지금 공매라는 제도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골이죠. 음성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런 물건의 특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동폭이 큰 이런 부동산 하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물건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초소액 아파트.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보통 월세가 여기도 1,54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여기 보통 월세가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증금 200에 월세 2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리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 관련된 회사의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배 그리고 장판 정도만 하고요. 월세를 바로 223으로 세팅해서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때 시세가 2,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가 나오시죠? 1,540만 원. 네, 그냥 낙찰 받고 월세 얼마예요? 네, 23만 원 따박따박 받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두 채면 1,540만 원 두 채면 3,080만 원에 월세 23만 원 곱하기 2 하면 46만 원을 받고 향후에 팔 때 얼마예요? 이건 한 600만 원 정도 싸게 샀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에서 시세 차익 1,200 정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초소액 아파트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아니,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중과세와 그리고 주택 수가 늘어나면 문제가 많이 되지 않나요? 네. 이런 물건 자체는 가격이 싸잖아요. 그리고 취득세 1억 이하는 중과가 없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팔 때 또 뭐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뭐 또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넘어갔을 때 그리고 그때도 부동산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노무현 정권 때는 세금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이런 규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권 와서 부동산 시세가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걸 다 풀어주더라고요. 결국은 취득세 1.1%까지 오고 양도세 뭐 규제 완화, 뭐 대출 규제 완화 다 이렇게 흐름은 이제 바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정권 바뀌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침체된 경기를 계속 침체되게 만들까요? 아니면 살려고 할까요? 분명히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네, 세금 정책 그리고 대출 완화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정부가 세금을 완화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셨던 사람들에게 세금을 완화해주고 계속 침체를 이제 살려고 해요. 그럼 세금을 완화한다는 거는 그만큼 예전에 보다 세수가 더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세수가 적어지면 어떻게 메꿀까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국유재산이라고 하고요.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16조 원 가량의 국가 부동산을 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 그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여러 가지 실질 사태에 대해서 압박을 넣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과학이나 이런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또 부동산을 팔게 합니다. 이런 건 또 수탁재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공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두 물건도 공매라는 시스템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매를 조금 더 이해한다고 하면 지금 초소액 투자 물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정부 정책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이 공매라는 시스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직장 생활 하니까요. 네, 마이너스 대출이라는 그때 좋은 이율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하고 좀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월세 19만 원, 순월세 19만 원을 따박따박 받고요. 그리고 보통 이 물건의 시세가 2,100만 원이니까요. 500만 원 정도 싸게 샀네요. 그래서 살 때부터 싸게 딱 사서 그리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초소액 아파트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 깨우칠 게 있죠. 자, 아파트 투자. 자, 노?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 폭락,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부동산 투자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는 괜찮아요. 이런 부분을 보고 부동산에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자, 이제는 부자유가가 하나씩 이 지금 초소액 아파트뿐만 아니고 계속 이 상황에서 투자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에 대해서 한 번씩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반응이 좋으면 계속 더 가겠습니다. 자, 초소액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 아예 가격이 변동 없다. 그리고 아예 싸게 산다. 그리고 월세를 받는다. 월세를 받더라도 내가 한 1억 정도 있으면 아까 그런 부동산은 1억 정도 있으면 몇 개를 살 수 있지? 한 6개? 6개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6 곱하기 뭐 월세 23만 원이면 얼마요? 네. 1억을 가지고 거의 138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가 좀 많이 심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과거에 1억보다 지금 1억으로 살 수 있는 뭐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한정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전에 라면이 300원이었다고 하면 지금 600원, 뭐 2배 올랐다고 해요. 뭐 라면 가격이 많이 변동 안 됐지만 그러면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10년 전에 뭐 100원이었던 게 지금 200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1억과 지금의 1억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10년 전에 1억이 1억이라고 하면 지금의 1억은 이 물건이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비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가격밖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지금 현금 보유한다는 게 지금 좋은 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년에 경매나 그리고 NPL이라는 게 있어요. 뭐 부실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물건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물건이 많이 늘어가는 걸 대비해서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마냥 부동산이 무섭고 꺼려낸다고 해서 지금 투자처를 찾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돈은 계속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계속 어때요? 갉아먹혀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물건 자체의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 돈은 그만큼 가격이 어떻게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초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물건들이 없을까요? 한번 저랑 지금도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자, 이런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건물의 크기. 자, 우리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건물의 크기. 그리고 동호수. 네, 그리고 가격. 아니, 잠깐만요. 부자이커님. 지금 아까 8개가 1000이었고, 9개면 억 단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걸 이야기하십니까? 이거 초소액 아니잖아요. 네, 지금 부자이커님 잠 덜 깼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왜 7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7건? 이게 무슨 말이냐? 413호 플러스 7 호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몇 개? 8개 호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감정평가서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감정평가서라는 건데요. 자, 호수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일단 도면 같은 사진이 나올 거예요. 사진에 그 약간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호수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이제 진행하는 호수를 이렇게 막 감정평가사분들이 표시를 해줘요. 이 세면 돼요, 숫자. 그래서 총 8개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호수도 확인하면 좋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감정평가서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나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호수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건 어디에 보통 나왔냐면 앞에 없어요. 뒤에 있어요. 쭉 내리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쭉 내리세요. 쭉쭉쭉 내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있죠? 지금 일단은 2개 보였어요. 2개 보였죠?
자, 2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2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 여기 또 있네. 자, 3개. 3개 보였죠? 3개. 자, 또 있네, 또 있네. 여기 4개. 5개. 좀 더 보시죠. 5개. 다 했다. 자, 6개, 7개, 8개. 총 8개가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자, 1억 2천 나누기 8개 하면 한 개당 얼마일까요? 네. 1,500만 원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부동산은 한 채당 1,500만 원입니다. 이게 8개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될까요? 네, 이제 매매, 그러니까 지금 가격과 과거 가격과 그 다음에 지금 월세를 따져보면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곳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이제 어렵진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여러분들은 굳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 툴은 좀 알아둬야 돼요. 왜? 내가 다음에 내 집을 마련할 때 그래서 최소한 이 동네 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가격이 얼마인지 중개소 가서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미리 알아보고 가면 이야기가 더 통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디 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 정도 좀 알고 가야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하겠죠. 여기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주택, 원룸으로 상가까지 다 있어요. 한번 이 물건의 시세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물건이 28.56이라는 전용 면적이었어요. 전용 면적이었으니까 전용 어렵죠. 그냥 사는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이거 아파트예요. 네, 충주시 용광동, 충북이죠. 충북. 또 충주네. 네, 자, 충주시 용관동. 자, 잠깐만요. 부자이커님. 지금 여기에서는 쉼터 리버타운 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왜 더 풀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지? 보면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하나밖에 없죠. 더 풀은 하나밖에 없죠. 더 풀은 네. 더 리버 쉼터 그거 아닌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 이 부동산 더 쉼터 리버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지금 공매라는 절차로 나왔지만 한번 여기 더 풀이라는 곳을 클릭을 해보면 좋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없애봐요. 자,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더 푸른이든 어쩌든 막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더 쉼터 리버타운 아파트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더 푸른과 더 리버타운 아파트는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보통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팁을 드리면 저렇게 왜 이게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서 이게 이름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까지 이제 가격이 다 내려갔어요. 1,500만 원까지 이제 가격이 다 내려갔다고 하면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8.56이었잖아요. 28.56. 뭐야? 얘도 28.56이네요. 이것도 101, 여기 이건 102동이네? 101동. 네. 근데 얘는 뭐야? 3천만 원? 와, 1,500만 원 싼 반값이야? 네,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보수적.
이 28제곱이란 거에 가장 싼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보수 쪽에서 가장 싼 아파트를 찾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싼 아파트보다 보수 쪽으로 가장 가격이 낮게 측정된 아파트보다 더 싸게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방법이 초소액 아파트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세가 2천이죠? 전세가 2천이고요. 자, 전체 면적에서 이게 전체 면적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아까 28제곱으로 해보면 이제 42제곱으로 하면 이게 보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 42는 공급, 그리고 28은 전용. 저 부자이커님 전용 공급 너무 어려워요. 예, 괜찮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용은 그냥 사는 곳. 내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곳. 공급은 뭐 우리 공용 면적 있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적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놓은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면적도 어렵죠.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2 전체 이런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가서는 공급 면적을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공급 면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니까 크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니까. 네. 공급 면적으로 왔을 때 여기 시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세가 2천이고 월세가 여기 있네요. 월세가 200에 20. 월세가 20만 원이네요. 보증금 200에 200만 원이에요. 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네요. 체크. 그리고 보수적으로 가장 싼 아파트가 얼마일까? 지금 백이동이 2,300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2,300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자, 가장 싼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 2천. 전세 2천. 그리고 그다음에 매매가 2,300이 가장 싸고 월세가 20만 원이 체크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완전 보수적으로 전세 가격으로 한번 이 물건을 따져볼까요? 네? 전세 물건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월세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 전에 실거래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시세 실거래가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크기가 28제곱에서 시세 실거래. 자, 그러면 거의 가격이 2,200에서 2,100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격 변동이 없다. 그러면 2,300만 원, 그러니까 2,000 보면 여기 봐요. 2,000 여기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가격이 내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가 더 비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에 싼 가격에 사버리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물건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동 413호 왜 어쩌고저쩌고 됐죠. 그리고 제가 좀 부동산을 보는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더 드리면 시세 실거래가에 들어가잖아요. 동호수 이렇게 시세 실거래가와 그리고 매물 정보 동호수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면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다 10층이잖아요. 얘네들은 로얄층이 아니에요. 탑층이어가지고 오히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한 7층에서 이 정도 층, 한 3개 층 정도 오래된 아파트는 보통 로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탑층과 이 600 정도의, 그러니까 6층과 탑층 정도의 가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얼추 맞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그 경매, 아직 우리 감정평가서 보면 동호수가 나왔었잖아요. 그 동호수에 맞춰서 지금 7층 이상인 게 몇 개인가. 그럼 7층 이상일 때는 가격이 더 비쌀 수 있겠구나. 탑층은 좀 더 싸겠구나. 다만 보수적으로 완전히 접근해도 2천만 원 전세가보다는 지금 뭐 이게 역전세 나오고 있어요. 날 수가 없지. 싸고 최소 지금 보수적으로 2,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이제는 가격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가치를 한번 볼까요? 자, 8개입니다. 8개. 8개죠? 8개. 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보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8. 총 지금 1,500만 원짜리가 곱하기 8채가 나왔습니다. 8개. 그렇죠.
8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수적으로 전세 2천만 원이죠. 그리고 보수적 매매 이제 지금 팔려고 나눈 그 금액이 2,300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보증금 200만 원에 보증금 200만 원인데 월세는 뒤에 그냥 슬러지해서 2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8개가 됩니다. 8개. 1억 2천이죠. 2천만 원. 자, 취득세 중과 없습니다. 그렇죠. 1억 이하니까요. 그리고 뭐 종부세 영향도 거의 안 받겠죠. 뭐 양도 차익이야 여러분들 계산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세가로 따져봤어요. 자, 전세가 2천 곱하기 8채 8 뭐야? 1억? 1억 6천. 자, 보수적 매매가로 한번 따져볼까요? 2,300만 원 곱하기 8. 그러면 1억 8,400. 400이 되죠. 그러면 월세를 한번 볼까요? 월세. 그럼 보증금 200만 원 곱하기 8 하니까 보증금만 1,600만 원이 되는 거고 월세는 얼마예요? 월세 20만 원 곱하기 8은 16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초소액 아파트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내가 지금 현금을 1억 2천을 보유하고 있어요. 현금을 1억 2천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향후에 전세가로만 지금 4천만 원에 대한 시세 차익을 그냥 뭐 세금 지금 생각 안 하고요. 이익을 얻어요. 그리고 그다음 만약에 그냥 보수적인 매매가로 했을 때는 6,400만 원을 내가 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월세는 지금 매달 따박따박 16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보증금은 1,600만 원을 회수하면 내가 만약에 월세로 접근했다. 월세로 접근하면 내가 투입 비용은 1억. 보증금 들어오니까요. 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돼요? 네. 월세 160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향후에 팔았을 때 최소 4천만 원에서 최소 6,400만 원을 받는다. 번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뭐라고요? 초소액 아파트 투자법입니다. 지금이 제가 예전에 2014년하고 이렇게 막 지방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수도권 잘 모르겠고 전 지방 태생이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때 뭘로 접근했어요? 초소액 아파트로 접근했어요. 이런 걸로 준비를 하는 거죠. 뭘? 아까 그런 물건은 공매라는 제도였어요. 왜? 일단 싸게 산다. 싸게. 뭐보다? 보수적 가격보다. 그리고 나서 월세를 계산해 본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됩니다. 언제? 지금 부동산 침체. 그리고 금리 상승. 어차피 내가 한 1억 정도만 돈 있으면 그걸 은행에 넣을래요? 은행 넣어봤자 뭐 한 4% 되나요? 지금 이자? 4%면 뭐 1억에 대한 4%니까 뭐 400만 원, 4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월세가 뭐 한 30? 월세 한 1억 넣으면 월세 한 30에서 35만 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네? 월이자가?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도 15.4% 예,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거 놓고 1억 400 놓고 얼마요? 월세 160만 원. 그리고 향후에 4천에서 6천만 원 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실래요?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그냥 손을 놓는 게 아니고 남들이 지금 안 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틈새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한테 더 좋습니다. 왜? 지금 모든 부동산, 사실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폭락하는 거고, 폭락까지는 모르겠는데, 침체를 하는 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리 인상이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요. 예,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 놔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돈 벌까요? 이렇게 틈새를 알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됩니다. 다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교보 자산 신탁이라고 해서요. 네, 여기서 공매, 공매 중에서도 신탁 공매라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은 어렵다 쉽다가 아니에요.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 공부하는데 한 3개월이면 돼요. 3개월. 3개월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160만 원 벌면 되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억에 대한 내가 현금이 있어요. 그럼 한 160만, 한 350만 원 정도 월 이자 따박따박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노후 대비도 되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가 수의 계약이라는 거야. 수의 계약.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탁 공매이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매에 대한 공부, 신탁 공매에 대한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거를 공부하고 나서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물건들이 수의 계약이라는 거는요. 그냥 가서 제가 살게요 하면 돼요. 제가 살게요. 손 들면 돼요. 손 들면 돼요. 제가 살게요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먼저 가서 살게요 하면 저거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 공부를 선행을 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이게 물건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노후 보장 그리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런 투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나 그리고 내가 정말 돈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명언을 많이 좋아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위기에서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냥 휩쓸려 가지 마세요. 부동산 휩쓸려 가서 저번에 상투 잡으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 투자 우르르 가가지고 지금 상투 잡아서 힘들어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도 한번 힘내보세요. 제가 이 부자이커가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과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악재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투자처를 찾아서 계속 제가 찾아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번 물건은 투자처 첫 번째로서 초소액 아파트를 어떻게 이런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침체기에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과 그리고 공매라는 방법 그리고 신탁 공매라는 방법이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너지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시간에도 또 다른 투자 방법을 제가 찾아서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런 힘든 시기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 부자이커가 더 힘내서 더 좋은 투자처 그리고 좋은 물건들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그리고 부자이커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